금융권이 디지털로 발빠르게 나아가는 가운데 대열에서 낙오한 취약층을 어떻게 보듬을지가 관건입니다. 기술 진보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분명한데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높습니다. 사회 경제적 대전환기에 금융의 미래를 조명해보는 금융의 재편 마지막 순서, 조정현 기자입니다. KB손해보험의 콜센터 상담원 김모 씨는 요즘 부쩍 불안합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AI 챗봇이 도입되면서 상담 업무도 사람 손을 탈 일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사무소에서만 최근 2년 동안 20% 가까이 인력이 줄었습니다. 언제 이제 회사에서 업무가 종료된다고 통보를 받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는 건 사실이죠. KB손보는 콜센터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상당수가 정규직이어서 그나마 낫습니다. 외주 콜센터는 1년 단위로 팀별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카드업계에서도 인원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상담원 등이 포함된 7개 카드사의 소속의 근로자 수는 지난해 8,800여 명으로 2년 만에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상담원 절대 다수는 안 그래도 경제 자립도가 낮은 30에서 50대 여성입니다. AI 같은 소프트웨어에 스마트 기기 몇 대만 있으면 사람 수십 수백 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직원에 1,000여 개 점포를 거느렸던 은행도 이 디지털 실용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만 반대편에선 고용 불안과 디지털 소외가 상당합니다. 이곳 월계동에선 만세대가 35년간 이용하던 은행 점포가 없어질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창구 2개를 유지하고 직원 3명이 상주하는 걸로 신한은행과 타협을 받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모바일 시대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찾는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이 어르신들이 사실 기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촉발한 전반적인 금융 소외 현상은 민관을 막론하고 금융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화학 대기업 정규직이었던 한모 씨는 쫓겨나듯 희망퇴직한 뒤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자재 유통업으로 재기했지만 수억 원의 퇴직금은 증발했습니다. 힘이 됐던 청년 창업 정책 자금은 다시 기대하기 어려워 고민이 늘었습니다. 기술기업도 자영업도 아니어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책 지원금도 받기 힘든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봐도 요즘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저희는 사실상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책금융만으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정부 의존도만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정책금융 이용자가 불과 2년 뒤엔 미이용자보다 더 높은 확률로 채무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KDI 연구 결과는 정책금융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국 민간 자율의 자금 공급 기능이 살아나지 않으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저신용 대출을 올해 활성화하기로 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